네, 저희는 차세대 전장용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 소재 개발을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기반 유전체의 정기적 특성 튜닝에 관한 연구를 한 어, 신시호, 박준서, 박재원, 박세준 팀입니다. 교수님은 조욱 교수님이고 이주현 조교 선생님께서 저희의 연구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면 먼저 연구 주제와 목적, 그다음에 연구 방법, 그다음에 간략한 연구 결과와 조성에 따른 연구 결과 및 후속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와 목적입니다. 전장용 MLCC란 먼저 MLCC는 전기 회로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며 부품 간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주기 때문에 전자제품의 핵심 수동 소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MLCC 측정기는 세라믹 유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인 강유전체 BATiO3 유전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장용 MLCC는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MLCC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전장용 MLCC는 IT MLCC와 다르게 고온 고전압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고신뢰성 유전체 어, 제조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유전체를 다양하게 합성하여 전장용 MLCC에 필요한 유전체의 특성을 유도하고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정기적 특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연구를 하는 까닭은 상용 유전체 소재는 주로 BATiO3 기반인데요. BATiO3는 퀴리 온도가 120도이므로 전장용 MLCC에서 요구하는 작동 범위의 온도 150도 이상에서 유전열의 피크로 인하여 온도 안정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BT보다 더 높은 상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고 A-사인트 튜닝을 통해서 쉽게 정기적 특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BNT를 기반 조성으로 하여 전장용 유전체 특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광주영재고 박재현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 방법은 PPT에 나와 있듯이 벌크 세라믹 공정을 통한 유전체 합성인데요. 예, 처음으로 그 평량을 하여서 가루를 일정 원하는 비율로 섞은 다음에 볼 밀링을 돌리고 하소 과정을 거친 뒤에 그라인딩과 시딩 그리고 성형, 소결 과정을 마친 뒤에 의 정기적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어, 안 넘겨지시나? 그래서 저희 이제 첫 번째로 할 조성 설계 방법은 기반 조성에서의 이온 취합 및 멀티페이스 시스템 유도인데요. 이 PPT에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온, 그러니까 A 사이트 또는 B 사이트에 이온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여러 가지 상을 가진 멀티페이스 시스템을 유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은 이제 저희 조교님께서 선의 연구 결과 조성인 아래 물질과 같은 것에서 이제 특성을 변형을 해서 더 나은 정기적 특성을 만들려고 노력 해보았고요. 넘겨주세요. 이제 첫 번째로 실험을 한 것은 평량과 밀링입니다. 이제 평량은 그냥 간단하게 원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합성하기 위해서 설계한 조성을 화학비에 맞게 평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조성에 필요한 모분말을 무게에 맞춰서 측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밀링을 돌려야 되는데요. 이제 밀링 준비물은 크게 부피가 표시된 편과 용매 볼 합성을 위한 시약 분말 밀링기만 있으면 됩니다. 네, 주의점은 아래 두 가지와 같은데 볼 대 분말 대 용매의 비율을 정확하게 지키고 분말을 넣을 때의 질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건조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아까 밀링이 완료된 용액에서 이제 용매를 증발시켜서 혼합된 용기를 얻는 과정인데요. 여기서의 준비물은 체와 용액을 담을 그릇이고
그냥 이제 건조 실험실 주의점은 실험실에 따라서 이제 배치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합성량에 맞는 건조 방식을 택하여서 잘 건조를 하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하소 과정인데 이 하소는 건조가 완료된 물질을 고온 가열을 통해서 포함되어 있던 유기물이나 뭐 탄소 등을 제거해서 혼합물을 화합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이 하소 실험에는 이제 아까 건조 과정에서 건조된 분말과 보관이 그리고 라벨링을 위한 이제 연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 조건에 맞는 온도와 온도의 상승률을 택해서 이 그 전기로에 넣어주고 이제 맞는 온도와 온도 상승률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알아서 하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네, 이어서 연구 방법에 대해 발표할 인천고등학교 2학년 박준서입니다. 다음 연구 방법은 그라인딩 및 압착인데, 먼저 그라인딩 체질 부분에서 하소가 완료된 파우더를 갈아서 파우더 입자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라인딩이고, 또 그 그라인딩 후 체질을 통해서 더 고운 입자를 직접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압착인데, 그 압착 기계로 소결하기 전 디스크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방법은 소결입니다. 소결은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 분말의 그레인 성장과 치밀화를 통해 그 파우더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저희는 XRD를 통해서 그 조성의 결정 구조 및 격자 변화를 확인하고 SEM을 통해 2차 상황이나 포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온도에 따른 유전율과 유전 손실을 측정합니다. 다음이요. 이상입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할 대구과학고 재학 중인 2학년 박세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XRD입니다. XRD를 통해 사전에 진행되었던 BNRT2 10CZ와 BNRTN2 10CZ의 결과와 비교하여 이 세타 값에 따른 레티스 파라미터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형성 및 조성에 따른 격자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셈입니다. 셈을 통해 각 조성에 대해 표면과 파단면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2차 상의 형성 유무 및 조성과 포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유전율입니다. 온도에 따른 유전율과 유전 손실을 측정함을 통해 각 조성의 특성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사전에 연구된 두 조성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조성에 따른 온도 안정성과 유전 손실을 계산하여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성별 연구 결과입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이제 BNL TF2 20CT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박지현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제가 원래 40K에는 57 BNFT2 3CT의 조성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이 KNN이 소결 온도 조절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이제 결과 발표 때는 아쉽게도 소개하지 못했고 다음 타우 연구 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KNN계를 만들게 된 이유라도 소개를 해보고자 PPT에 넣게 되었는데요. KNN 0.96 BNT 0.04 BT 걔가 BNT보다 이제 기공의 크기가 더 작고 높은 유효전율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아래 논문에서 봤어서 혹시나 이제 KN은 BNFT, CT 계열의 세라믹에서도 우수한 유전율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KNN을 넣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CT를 첨가한 이유는 이 CT가 유전율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유전율 변화를 선형적으로 만들어줘서 측정기에 이제 온도에 따른 전기 용량 변화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해서 합성한 BNLTF2 20CT는 조성은 아래와 같고요.
이 조성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기존의 BNLTN2 10CG에서 이제 B사이트 MB를 철 이온을 대체해서 바이너리 시스템을 CT로 바꾼과 그 비율을 증가시켜서 높은 유전력 특성을 얻어내고자 했고,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XORD 셈을 통한 결정 구조 분석과 유전 특성 측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XORD 사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형성의 됨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FE 치안값과 CT 비율이 커짐에 따라서 레티스 파라미터 값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셈 사진인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는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으로 찍은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표면과 파단면을 관찰한 이제 셈 사진인데, 보시면 결정 크기가 꽤 큰 편이고요. 그리고 결정이 각지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포어가 그레인의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 그레인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미세 구조를 분석했을 때도 다른 2차 사항이 없이 잘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을 찍어 보았는데요. 이 BNLTF2 20CT가 이제 그 TCC,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그 축전 용량 변화율이 0.3%로 상당히 작았으나 이 유전 손실 값이 고온에서 보시다시피 커져서 이것이 이제 이 유전체의 가장 큰 단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BNLTN2 10ST입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조성은 다음과 같으며 조성 설계 이유는 기존의 BNLTN2 10CDT에서 바이너리 시스템을 ST로 바꿈을 통해 높은 유전율 특성을 얻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XRD입니다. XRD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형성을 확인 가능하였으며 CZ가 ST로 대체되면서 피크가 생기는 2세타 값이 감소함을 확인함을 통해 라티스 파라미터 증가를 확인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셈입니다. 셈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차 상이 형성되었음을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또한 미세 구조상 확인을 통해 2차 상을 확인하였으며 높은 비율의 BI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BI 리치 페이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전 특성입니다. 유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온도 안정성이 크게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유전 손실이 증가하여 기존의 CZ 구성보다 좋지 못한 특성을 보이지만 유전율이 증가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ST를 첨가할 경우 온도 안정성을 높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는 BNSTN 10CG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그 기존의 BNLTN2 10CZ에서 그 A 사이트에 있는 BI와 NA를 스트론튬으로 치환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XRD를 통해서 페롭스카이트 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110 피크 앞에 보면 앞에 그 2차상 별표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2차상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가장 왼쪽에 그 위아래 사진은 1150도로 소결했을 때의 사진인데 미소결된 부분이 많이 보여서 1200도로 올려서 소결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색이 다른 두 부분을 SEM으로 봤는데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질코늄이 많이 구성된 그 2차상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유전율과 그 유전 손실 측정을 해봤는데요. 그 기존 구성보다 유전율은 아주 살짝 높아졌는데 반면에 온도 안정성이 19%까지 올라가면서 그다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유전 손실도 3%로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트론튬의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양을 줄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BNLTN2 10C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성은 위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했고요. 이러한 조성을 설계한 이유는 먼저 기본 조성인 BLNTN은 0에서 200도 사이의 높은 온도 안정성을 가지며 500도 정도에서 유전율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유전체들도 있었지만 전장용 MLCC의 경우 온도 범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으므로 기본 조성을 바꾸지 않고 첨가제만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BNLTN 10CG의 경우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첨가제로 CAGRO3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나 CAGRO3의 경우 유전율이 약간 떨어지므로 첨가했을 때 전체 유전체의 유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유전율이 높은 CATIO3를 첨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BNLTN2-10CT의 XRD를 관찰하였는데요. 여기서 밑에 BNLTN과 비교하면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가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픽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레티스 파라미터가 줄어들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샘을 관찰한 모습인데요. 위에는 표면을 관찰한 모습이고 아래쪽은 바다면을 관찰한 모습입니다. 밑에 왼쪽 두 개의 사진들은 약간 뿌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다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BSE 모드로 찍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 모드로 찍음으로써 다른 2차상이 존재하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검게 보이는 건 포어고요. 그 다음에 회색과 다르게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2차상입니다. 그래서 이 2차상인 부분을 조성을 확인해 보면은 BI가 많은 BI 리치 페이스라고 2차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율입니다. 기존의 BNLT2 10CG보다 TCC가 2%인데서 0.3%로 TCC는 좋아졌고 DF는 원래 2%였는데 3%로 감소하면서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온도 안정성은 좋아졌지만 그 손실이 좀 더 안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CT를 첨가함으로써 유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온 부근의 유전 손실을 좀 더 줄이기 위하여 10CT의 양을 조절하는 그러한 사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보여준 유니스트 3번 팀 학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유니스트 3번 팀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도 없는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학생분과 조교님의 소감 발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연구를 선택한 이유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관련된 태양 전지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과 다른 유전체의 특성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율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표면 구조를 관찰하는 다양한 첨단 실험 장치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로 된 자료들을 해석하면서 영어 실력도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참여하게 된 것이
이제 전기 전자 분야를 전공하고 싶어서 이와 관련된 이제 특전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참가를 하게 됐는데 생각한 것보다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제가 나중에 이 분야를 전공하고 더 심도 있게 배울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 이제 뭐 셈이나 XRD 같은 비싼 장비들 쓰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가지고 또 많은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어, 연구 이전에는 MLCC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지만 직접 조성을 설계해보고 실험을 직접 하지 못했지만 조교 선생님께서 실험 과정 및 이론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MLCC에 요구되는 특성과 이를 제작하기 위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FreeURP를 통해서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직접 가서 실험해 보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교 선생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좋았고요. 그리고 연구뿐 아니라 다른 실험기구도 같이 설명해 주셔서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학생분들 소감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주현 조교님 소감 듣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카메라를 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프리-URP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직접 유전체에 대해서 조성을 창의적으로 설계함에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하거나 제가 만들어 보지 않았을 조성까지도 이제 만들어 보면서 특성 분석까지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 뭐 실험 그 상황에 따라서 뭐 라이브 시간이나 이런 거를 조절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다 양해해주고 잘 따라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